지하철 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을 저는 9호선이랑 신분당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의 호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9호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하철역이 주변에 없었는데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9호선을 타면은 강남까지 출퇴근이 상당히 좀 빨라지겠죠. 물론 사람은 엄청 많이 타긴 하겠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가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9호선 타고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경매 물건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타경 50349번 물건입니다. 강일동이에요. 강일동. 강일동은 사실 미사지구랑 딱 붙어 있습니다. 고덕 그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좀 미사지구 쪽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서울에서 가장 동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좀 미사 느낌이에요. 여기가 제일 외곽순환 고속도로인데 외곽순환 고속도로 왼쪽은 저는 약간 고덕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고덕동이잖아요. 오른쪽은 아마 강일동인가 그럴 거예요. 미사랑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도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강일동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미사예요. 네, 제가 되게 특이하죠. 여기는 강일 리버파크가 좀 많습니다. 여기는 또 고덕 강일? 고덕 강일은 고덕동인가요? 강일동인가요? 네, 강일동이네요. 강일동보다는 고덕동이 좀 이미지가 좋잖아요. 더 부자 동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고덕 강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강일동에 있는 요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호재가 많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여기에 9호선 지하철역이 생기거든요. 지하철 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을 저는 9호선이랑 신분당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개의 호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9호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엄청난 호재죠. 물론 여기에 있는 단지들이 더 좋긴 하지만 뭐 여기도 충분히 걸어갈 만하니까 지하철역이 주변에 없었는데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통이 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아직 뭐 요쪽에도 안 만들어졌거든요. 여기도 뭐 만들어지고 나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겠죠. 네, 어찌됐든 9호선이 들어오고 나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미사 쪽에도 9호선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거든요. 9호선 지하철역이 여기에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남양주 있는 데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에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주변과 요 주변은 당연히 수혜를 크게 받겠죠. 거기다가 무려 9호선이니까 9호선을 타면은 강남까지 출퇴근이 상당히 좀 빨라지겠죠. 물론 사람은 엄청 많이 타긴 하겠지만 그래도 버스 타고 가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9호선 타고 가면은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대단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식이네요. 네, 84 타입이고요. 전세나 월세는 없고 매매만 나와 있네요. 요즘에 전월세 물건이 진짜 참 없네요. 입주 물량이 빨리 둔촌주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단일 평수네요. 84 타입이고요. 제일 싼 게 9억 2천만 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그냥 무난합니다. 리버파크가 뭐 그렇게 하이 브랜드는 아니죠. 최근 거래 사례는 한 9억 안팎 정도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뭐 많지는 않네요. 9억 4,800만원. A타입도 한번 볼게요. A타입 거래 사례는 7억 9천만원 정도에 최근에 있긴 했네요. 차이가 크네요. 요즘에 좀 올라서 그런가? 무슨 타입인지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3베이로 생겼으니까 요건 뭐 A타입이나 C타입일 것 같아요. B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C타입도 아니네요. A타입입니다. A타입. 네, 3베이 요 구조죠.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뭐 2009년식이니까 그냥 무난한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보면은 거래가 별로 없죠. 네, 거래가 별로 없고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42세대라서 그렇거든요. 한 8억 정도 선으로 시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호가는 지금 9억 5천, 한 10억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왜 이렇죠? 뭐 2억대가 나오네요. 갱신권을 쓴 건가?
강일 리버파크는 전세가가 네, 엄청 낮네요. 뭐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전세가 낮은 거죠? 매매가에 비해서 엄청 낮은 것 같아요. 비싸봤자 3억이거든요. 다 갱신권을 썼나? 다른 데도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낮은 줄 몰랐네요. 전세 호가 한번 볼게요. 전세가 아예 없네요.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되게 좀 어리둥절한데요. 여기도 뭐 전세가가 높진 않네요. 이거 근데 갱신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얘는 84 타입이 한 4억대, 5억대 되니까 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강일 리버파크 2단지는 뭐 전세는 아예 없고요. 여기 한참 됐거든요. 2009년식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지? 그 타입만 그런 건가? 이상하네요. 네, A 타입은 좀 전세가가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맞나? 어떻게 4억도 안 되죠? 전세가? 네, 전세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호가는 한 1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이 가격에 거래는 안 되죠. 한 8억 5,200만 원. 이쯤에는 거래가 됐음직도 한데 이때 또 유찰이 됐어요. 이거 최근인데 8월 19일이면 지난주죠.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유찰이 됐거든요. 와. 요때 이 가격에 받았으면 제가 생각해서 나쁘지 않거든요. 8억 5,200만 원이면. 근데 유찰이 됐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거 임차인도 없고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거든요. 아, 이게 되게 많이 들어오겠네. 그죠? 6억 8천 막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도 강동구잖아요. 네, 강남 4구에 속하는 강동구, 네, 강일동에 그래도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09년식이니까 서울에서 09년식이면은 거의 뭐 신축 아닙니까? 네, 거의 신축인 아파트가 6억대까지 빠져 있으니까 최저가가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한 30명 이상 입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권리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고 근데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A타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84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되게 낮아요. 막 2억대, 3억대 그렇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현장 가면은 그 가격에는 네, 못 갑니다. 전세 물건 빵이었거든요.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 전세를 놓으면 바로 광속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한 4억에 놔도 광속으로 나갈 것 같은데 만약에 5억에 놓으면 뭐 잘 모르겠고요. 시세는 한 4억대 정도 되지 않을까. 5억은 좀 비싸고 한 4억 정도 전세는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6억 8천 뭐 요 가격엔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 요 근처 금액에 낙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8억 5천쯤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6억 8천에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요 가격에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있다면 2층인 거? 네, 2층이니까 요거보다 싸게 될 수 있겠네요. 층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아주 싸면은 한 8억 정도? 네, 요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억에 사서 4억에 전세를 놓으면 한 4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냥 그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층인 게 좀 아쉽네요. 네, 관악 드림타운이라는 아파트인데요. 네, 2024 타경 102852번입니다. 유찰이 3번이나 유찰이 돼가지고 4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유찰이 여러 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권리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비싼 가격에 낙찰받아서는 안 되니까 네, 이것만 잘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있죠. 네, 이거를 클릭하고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는 법원 서류입니다. 공식 문서예요. 네, 요거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가장 신뢰해야 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돈 빌린 날짜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잖아요. 네, 2021년 5월 10일에 돈을 빌렸죠. 그리고 임차인분이 들어오셨는데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훨씬 빠르고 근저당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입이 더 빠르죠. 그럼 이 임차인분은 돈 빌리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보호를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배당을 이분이 다 받아가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확정일자도 안 나와 있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배당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있으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으로 받거나 두 번째는 낙찰자가 물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왜냐하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을 못 받죠. 배당을 못 받으니까 낙찰자가 그럼 물어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 아파트를 5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3억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산 금액은 5억에 낙찰 받았어도 이 전세보증금 3억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8억에 매수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3번이나 유찰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보시면 뭐 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투베이고 화장실 2개고 방은 3개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뭐 구조는 뭐 그냥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별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복도식은 아니고 계단식입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있고 2호실씩 있는 뭐 그런 구조니까 많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악 드림타운은 관악구에서 그나마 좀 대단지 아파트라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뭐 그래도 이제는 좀 꽤 된 셈이죠. 2003년식이니까 완전 대단지입니다. 네. 관악 드림타운을 어떤 분은 관드타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관악 드림타운. 여기가 3544세대네요. 아마 요 동네에서 가장 대단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84 타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거래가는 와, 하락기에는 거래가 이렇게 없네요. 네, 3500세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시세는 한 9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보다 싸게 나온 매물도 있으니까 한 9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저가보다는 싸야 되잖아요. 한 8억 5천 정도? 네, 요 정도 이하 가 아니면 의미가 없죠. 네,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더 낫죠, 사실. 전세가는 얼마 정도 하나 한번 볼게요. 전세가는 비싼 건 6억 정도, 좀 싼 거는 5억 5천 정도. 그럼 5억 5천 정도로 잡는 게 맞겠죠. 매매가는 8억 5천 정도 되고요. 전세가는 한 5억 5천 정도 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치면은 한 3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8억 5천 정도가 시세라고 칠게요. 근데 최저가가 현재 한 4억 6천? 4억 7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임차인 분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네, 내가 이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플러스 보증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4억이다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보증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건 패스하는 게 낫죠. 만약에 전세 시세가 한 3억 정도다 그러면 좀 해볼 만하죠. 3억 정도면 한 7억 7천이니까 시세보다 무려 한 7천 정도 싸게 사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 파악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보시면 전입신고를 2011년에 했어요. 그럼 벌써 13년 됐는데 현실적으로 전세를 13년이나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도 계약 갱신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13년이나 됐으니까 이때 뭐 2억에 들어왔다고 해도 계속 증액을 했겠죠. 그래서 얼마인지 예측을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분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 뭐 채무자랑 좀 관계가 있는 분인지 뭐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이런 것까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면 좀 크게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도 좋은 경매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은 오히려 그냥 패스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관악 드림타운 물건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정도 된 암사동의 아파트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1148번입니다. 강동 현대홈타운 12층. 층 좋네요. 101동 1201호. 그리고 역세권인 것 같아요. 새로 이제 8호선이 뚫렸잖아요. 암사 역사공원역. 이게 원래 없던 역이 생긴 거거든요. 없던 역이 생긴 거는 되게 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호가로 가장 싼 거는 10억 2천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실거래가는
한 9억대 정도 현재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하고 호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게 8호선이 개통되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8호선 타면은 잠실까지는 되게 빨리 가잖아요. 강일중학교 가깝고 명일초등학교도 이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동네 또 장점이 암사 쪽엔 한강공원이 좀 잘 돼 있잖아요. 한강을 이용하기에 좋은 곳이다. 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암사동 하면은 뭐 선사 유적지 뭐 이런 걸로 어렸을 때 많이 배우잖아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 유적지랑 좀 가깝습니다. 여기 뭐 유적지 암사동 선사 박물관도 있고 여기랑 걸어서도 이렇게 얼마 안 걸려요. 한강도 금방 가고 이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거래는 한 9억 5천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전세는 한 5억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산다고 치면 한 4억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겠죠. 2004년식이니까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20년 된 아파트가 가장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솔직히 거의 가능성이 없고 뭐 한동안은 그리고 그렇다고 딱히 신축도 아니고 2004년식만 해도 꽤나 옛날 아파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90년대 초반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긴 하지만 좀 옛날 아파트 느낌은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권리 분석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깨끗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1동 1201호. 네, 아쉽게도 좀 동양이나 서양이겠네요. 아마 동양일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집입니다. 농구장 뷰가 나오긴 하겠죠. 물론 제가 봤을 땐 동양인데 아마 향은 남동향으로 써있긴 할 거예요. 정동향은 아니니까 약간 아주 약간 남동향인데 뭐 이 정도면 사실 거의 동양이지 않습니까?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한테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아침에 이러면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좀 암막 커튼을 치거나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에는 이쪽에 보통 싱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 서쪽에서 햇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주부님들이 일하실 때 지금 같은 여름철에 해가 이렇게 낮게 깔리면서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이러면 좀 집이 저녁 때 더울 수 있다? 요건 좀 참고해 두세요. 최고층이 21층인데 이 중에 12층입니다. 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방향이 향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향이 이런 게 꽤 여러 동이 있네요. 101동, 104동, 109동은 향이 좀 동서로 이렇게 좀 갈라지는 얘네들은 좀 향이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지하철역이랑도 가장 먼 동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RR은 제일 비싸잖아요. 로얄동, 로얄층. 제가 봤을 때는 105동 같은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혹시나 뭐 개구멍 같은 게 있으면 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있는 동들이 앞동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장 로얄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얄동도 아니고 좀 향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단점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점은 여기 지하철역이 생겼고 완전 역세권 아파트가 돼서 역에서 걸어서 금방 가죠. 네, 잠실까지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니까 시세는 대략 한 9억 5천 정도 되거든요. 네, 얼마에 낙찰받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고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새 아파트였으면 좋겠지만 90년대 아파트보다는 뭐 여러 면에서 월등히 좋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도 한번 볼게요. 네, 약간 요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동양이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남동향이긴 한데 거의 동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베이죠. 그리고 주방에는 저녁 때 햇빛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더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은 화장실 2개네요. 2004년식의 화장실 2개인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5평에 요때가 좀 기점이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빠르면은 화장실 하나인 25평형도 사실 꽤 많거든요. 5구 타입. 그래도 화장실 2개니까 그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암사동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이 가까워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매 물건 꾸준히 알려드리는데 경매 기초가 아예 없으시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전길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다가
경매 생기초 강의 그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뭐 이 부분도 다 설명해 드리거든요. 권리 분석하고 명도가 가장 좀 어렵잖아요. 네, 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까지 뭐 한 1000분 정도 제 수업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도와 권리 분석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게 됩니다. 특히 권리 분석은 제가 수학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쉽게 강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경매를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경매 질문을 받아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데일리 루틴이 경매 질문 답변 달아드리는 거거든요. 제 경매 강의한 지가 벌써 올해로 5년째인데 계속해서 네,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했던 분들은 요즘엔 거의 질문 안 하시고 초보분들이 계속 질문 주시는데 단 하나도 질문 빠뜨리지 않고 다 답변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다 1년 동안 답변해주는 수업은 아마 제 수업밖에 없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 누르시면 돈이 먼저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수강료는 15만 원이고요. 2달 동안 네, 무제한으로 네, 반복 수강 가능합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명도나 권리 분석, 뭐 기타 특수 물건들, 그러니까 경매 센 기초긴 하지만 기초가 없는 분들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경매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들으셔도 이론 강의는 더 안 들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네,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권리 분석 뭐 이런 거 질문로 이메일 질문으로 다 답변해 드리니까. 그리고 명도할 때 뭐 좀 곤란한 일 생기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다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경매 공부하기 되게 좋은 시기니까 공부를 좀 미리 해두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해 좀 반등장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뭐 조정이 올지 계속 오르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조정이 오면 경매로 더 크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상승장이 오더라도 경매로 보통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경매를 배워두는 건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좀 선택이 아닌 필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경매 센 기초에서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